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멍 때리기와 텅 빈 상태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멍 때리기는 요즘 이제 멍 때리기가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잠은 자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뇌파가 가라앉고, 캄다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데서 이제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멍 때리기를 통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멍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창 시절에 창밖을 보고 멍 때리다가 선생님한테 분필 맞은 기억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잠이 들을 때조차도 가동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 80%는 에너지를 계속 쓰면서 가동이 되더라. 그런데 그때 주로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기억을 해내고 기억들을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판단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문을 닫고 책들을 정리하는 것과 같고, 또 은행 창구에서 잠시 창구를 닫고 내부적으로 사물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고 은행 창구가 다시 열릴 때는 은행과 도서관은 더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혹은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없는 이 상태는 사실은 어, 뇌가 자기를 맹렬하게 정비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는 완전한 재충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리적인 결과로 보면은 이게 푹 잘 자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깨어 있는 동안에 한 그 경험을 정리하고 정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했다 그렇고 그렇게 하면 그 기억이 잘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했다 그러면 그 운동을 할 때의 그 몸놀림이라든지 근육의 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잠을 자야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되어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잠을 아껴서 열심히 해야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찌됐건 뇌과학적으로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 쌓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생리적인 효과의 세 번째는 기억을 이제 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이제 푹 자면 장기 기억으로 이제 단기 기억이 바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사건들에 대한 기억에 의미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이제 미처 소화되지 않은, 심리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사건들을 잘 순화시켜서 이 경험들을 감정을 순화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멍 때리기를 이제 앉아서 자는 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명상하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멍 때리기는 그런 점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뇌과학적인 프로세싱 중이다. 이렇게 프로세싱 중이므로 텅 빈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텅 빈 상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뭐냐? 이제 텅 빈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뇌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행동 박탈 실험인데요. 그 이제 며칠 동안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어, 하나의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뭐 글도 쓰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면 사람 좀 불안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이제 분석해 봤더니 한 3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바깥으로부터의 자극이 완전히 끊어지면 안에 있던 기억들이 막 샘솟아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책상, 우리의 모니터에는 뭐가 올라와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안에서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 샘솟더라.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기억들이 내가 이 주도적으로 정리를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억들이 막 엉키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억뿐만 아니라 생각하고도 엉켜서 이 기억과 상상이 막 엉켜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이 불안 정도가 아니고 이제 공포심이 생기더라. 뭐냐면 내가 정신적인 주도권을 놓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대단한 공포가 생기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통해서 실험이 뭐 중간에 중단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텅 빈 상태는 텅 빈 상태를 당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공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프로세스가 명상할 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텅 빈 상태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의도적으로 추구한다. 이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나 감각을 박탈당한 게 아니고 행동이나 감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인데, 해보면 딱 똑같은 과정을 바로 느낍니다. 이런 어떤 그 기억이 옛날의 기억이 올라오고 기억들이 뒤섞이고 기억과 생각 엉망이라고 하는데 엉망이 뒤섞여서 그야말로 엉망이 되죠.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문득문득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완전 백일몽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혹은 자아의 작용을 보는 거죠. 처음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진짜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막 과정들이 뒤죽박죽으로 팥죽 끓듯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이런 이제 그 뒤죽박죽되고 엉망된 의식의 상태가 일어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면 맑은 상태가, 맑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깨끗하고 맑은 상태가 펼쳐지는 것이고, 그럼 심신이 가뿐해지는,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는 경안이라고 하죠. 몸은 가볍고 마음은 편안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멍 때리기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휴식과 재충전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뇌의 기능이 훨씬 더 우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텅 빈 상태는 아니다. 근데 이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아가 주도권을 놓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아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이걸 두려움으로 느끼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바람직하다고 보고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불안 과정이 똑같이 일어나지만 그 과정을 넘었으면은 좋은 알아차림과 그로 인한 맑은 상태, 그리고 마음은 편안하고 몸은 가벼워지는 이런 상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 때리기도 해야 되고, 이건 휴식이죠. 명상도 해야 된다. 명상은 휴식과 즉 멍 때리기적인 요소가 있지만 휴식뿐만 아니라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점차점차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멍 때리기와 텅 빈 상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